시간에는 ESG 창업 캠프, ESG 창업 지도의 중요한 툴로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5단계를 내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띵킹의 5단계 가운데, define, 공감하기,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정의하기,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 도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전에 저희가 왜 창업교육을 하는가? 창업교육을 왜 청소년들한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업교육 시장이 엄청 큰데 왜 아이들한테 창업교육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들의 핵심 역량이 바로 창업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업가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문해력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과 공감 소통 능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미래의 핵심 인재라고, 미래의 능력이 있는 핵심 인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나가면은 바로 창업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창업교육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창업이라는 그런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정규 과목으로 생겼어요. 고등학교 과목으로 아예. 자, 그래서 그런 창업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디자인 띵킹에서 이제 디자인 띵킹의 5단계, 디자인 띵킹이 왜 비즈니스에 왜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설명하고, 디자인 띵킹의 5단계를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각 단계별로 첫 번째 공감,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공감의 방법으로는 관찰하기, 인터뷰하기, 체험하기, 그리고 관찰하기에 아주 중요한 토스, 이승근 회장이 얘기하는 토스의 고객 관찰, 고스트 프로토콜이라 그랬죠. 그리고 몰입, 공감하는 방법으로서 몰입, 패트리샤 무가 3년간 노인으로 분장해가지고 116개 도시를 돌면서 노인의 어떤 어려움을 체험하는 그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문제를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은 뭐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문, 다른 말로 디자인 띵킹에서는 디자인 챌린지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디자인 챌린지, 문제 정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챌린지 사례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제의 정의에서 문제를 좀 더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대하는 고객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또 고객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페르소나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고객 여정 지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그래프죠. 자, 고객 페르소나, 고객 여정 지도는 바로 문제의 정의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에 대해서, 아이디어 도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디어 도출 방법 중에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여러분들 인공지능 자기주도 학습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 스캠퍼, 크레이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캠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스캠퍼는 7가지의 변화의 패턴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죠. 이거를 뭐 대체할 수는 없나? 뭘 다른 것과 조합할 수는 없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7가지 패턴.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스토밍이 있고 브레인 라이팅이 있죠. 브레인 라이팅은 써보는 거예요. 아이디어 릴레이라 그러는데 이거를요. 아이디어 릴레이. 써보는 겁니다. 근데 쓰는 게 오히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릴레이, 브레인 라이팅의 아이디어 릴레이입니다. 자, 브레인 라이팅과 브레인스토밍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 운해적 접근 방법. 이게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왜 하느냐, 이것을 아이디어 창조 왜 하느냐 하면은 미친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 준다는 거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기 하기 위해서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중에 저기
이제 문제 정의, 아니지,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응? 오늘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이 뭐냐 하면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시제품 제작하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프로토타입. 우리 프로토타입의 그 영어로는 먹업이라고 그러죠. 마크업 이러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먹업 테스트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저 SAT 학원 했거든요. SAT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는 걸 먹업 테스트라 그래요. 예, 먹업 테스트 우리 많이 했었죠. 예, 모형을 먹업이라 그러죠. 프로토타입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프로토타입하고 먹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거 좀 밑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고를 확장해가는 이런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 여러분, 영상 재밌죠? 어, 네, 이 영상이 프로토타입 제작에 대해서, 프로토타입 테스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타입, 우리가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아이디어의 그 쇼핑카트 제작하는 그런 영상을 보셨죠. 그때 그 영상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막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이디에이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첫 번째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막 그 쇼핑몰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막 들었죠. 예, 인터뷰하고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의견을 그려서 설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평가 보완하고 투표를 해서 세 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한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선정된 세 가지 아이디어가 첫째는 뭐 특효화된 바구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의 안전, 애를 이렇게 카트에 이렇게 넣고 다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물건 값을 알아봐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쇼핑 카트에 스캐너가 있으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채용되기가 어렵죠. 그래 프로토타입은 됐지만 중간중간에 미국 마트 엄청 크거든요. 그래 중간중간에 저 스캐너가 있어요. 저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그 영상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이제 그 어떤 거라는 걸 그 영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고객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고객한테 혜택이 있나? 가치가 있나?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보다 왜 이게 더 좋은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객이 과연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페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결국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일 건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할 건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방법, 프로토타입 만드는 방법은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뭐 종이, 풀, 가위 뭐 이런 거였죠, 그죠? 어, 그래서 마분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프로토타입 만드는 페이퍼, 어, 또 폼보드 아시죠? 폼보드 그리고 레고 플레잉 이런 것도 프로토타입, 비디오, 영상으로 이제 만드는 3D 프린팅, 3D 프린터로 프로토타입. 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방법, 이제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다. 아까 영상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프로토타입, 와이어프레임, 목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은 어떤 절차를 스트럭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조, 절차, 와이어프레임, 스토리보드 같은 거죠. 와이어프레임. 목업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비주얼화하는 거예요. 비주얼화하는 거, 목업.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실제 사용자와 관련된 그런 사용성과 관련된까지 결합이 됐을 때가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피델리티, 뭐 영어 어려운데 피델리티가 뭐냐, 성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확하고 디테일하다. 이런 여기서는 피델리티 그렇게 정의했네요. 그래서 정교하고 디테일한 것이 높은 게 바로 뭐라고요? 프로토타입. 정교하고 디테일한 게 약간 떨어지는 게 덜 정교하고 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와이어프레임인 거죠. 이건 처음에 스토리보드 같은 거니까. 그리고 모급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토타입 요거는 LG에서 그 LG CNS인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토타입이었어요. 모급. 네? 마분지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마분지로 만들었는데 결국 이게 제품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여기 딱 있고, 그죠? 여기 충전기, 총같이 생긴 충전기 옆에 달렸네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토스, 우리가 첫 번째 지난번 시간에 이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얘기한 무수히 많은 실패, 8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 고객들이 뭘 원하는 거 찾아보자 해서 관찰, 호스트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죠. 3개월 동안에 커피숍에서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커피숍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토스라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가치 제안을 한 거예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치 제안을 한 거예요. 자, 토스가 뭐죠? 모바일 송금 플랫폼이잖아요. 모바일 송금 플랫폼.
자, 이 모바일 성금 플랫폼을 왜 이게 뭐 어떤 거냐? 이제 어떤 고객, 은행에 가기 힘들거나 귀찮은 직장인 고객. 자, 고객의 뭐를 위해서 핸드폰에서 바로 송금을 하기 위한, 자, 어떤 기능과 기술이 있어요? 금액만 입력하면은 개인 간에도 송금이 가능한, 개인 간에. 지금 그렇죠. 자, 카카오페이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품 분류. 제품 뭐? 최종 결과물은 뭐야? 모바일 송금 플랫폼이란 거지. 최종 결과물은 모바일 송금 플랫폼. 이게 바로 이게 아까 그거랑 문제 정의랑 비슷하죠. 근데 문제 정의보다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이렇게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치 제안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토스의 프로토타입 그때 그 영상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이승건 대표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처음부터 이것을 앱을 만들지 않고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랜딩 페이지만 했다라고 했죠. 근데 주말 동안에 또 수만 명이 접속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 이게 진짜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때. 자, 요거는 프로토타입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거죠. 자, 프로토타입 보고서. 이거 무슨 저기 대학에서 캡스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죠. 캡스톤 창업 과제죠. 창업 과제. 캡스톤. 자, 첫 번째 디자인 챌린지는 뭐냐?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불편해하고 얼굴에 맞는 마스크가 없는 유치원생이 마스크를 잘 쓰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할까? 요게 이제 디자인 챌린지죠. 문제. 자, 그래서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뭡니까? 마스크의 귀와 코 부분에 스펀지를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맞지 않는 부분을 이제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를 겨냥한 제품이나 모든 연령이 사용하기도 문제없는, 그리고 성능은 철심과 끈에 스펀지를 부착해서 모형물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크기가 자유롭게 변형돼 얼굴에 딱 맞게 고객에 주는 혜택은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이고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또 기존 마스크와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자 그래서 코로나 때 나온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 제한이 뭐냐 가치 제한 상상하기 FY 마스크의 제품 이름이 For You 마스크 자 고객 어떤 고객 마스크를 불편해하고 얼굴에 맞는 마스크가 잘 없는 유치원생이 고객의 뭐를 위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가졌어? 코와 귀 부분에 스펀지를 부착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예방을 일상화하는 결과적으로 그게 뭐라고? 마스크. 얼굴에 이렇게 변형되게 딱 맞는. 그래서 이 가치 제안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그렸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For you 마스크가. 응? 코볼 옆에 잡아주는 스펀지는 입체적인 형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그렸네요. 되게 잘 그렸다. 이제 이렇게 자 조절하는 거 끈으로 조절하네. 이 끈으로 조절. 근데 이거 비싸겠는데 길이 조절이 가능한 끈, 그죠? 길이 조절이 가능한 끈. 마스크의 넓은 면적은 얼굴형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요 가치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 아이디어 프로토타입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이제 이 보고서니까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가 고객이 가진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고객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이번 기간 내에 제품 또는 서비스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는가? 또 본 이 아이디어가 동일한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에 적용될 수 있는가? 또 제품화 된다면 판매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돈 주고 살까? 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체크리스트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yes, no 해가지고 만약 노가 났다면은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죠. 자, 두 번째 가치 제한은 뭐냐? 자, 어떤 고객 코로나 이후에 대면 트레이닝을 받는 회원수가 급감해서 헬스 코치들이 논다는 거지. 그래서 또는 또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운동을 미루는 회원들을 위해서 이제 고객이 두 가지 종류네요. 이런 고객들을 위한
코로나 감염 걱정 없이 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거? 온라인 헬스 트레이닝. 집에서 온라인으로 헬스 트레이닝과 영양사가 짜주는 맞춤 식단을 배달해주는. 그럼 뭐? 앱이죠, 앱. 응? 앱. 그런 앱을 만들겠다. 어. 그래서 이 가치 제안의 이제 프로토타입이 이제 구현된 거예요. 이 그림. 이거 아직 이제 앱으로 개발되진 않고 앱으로 출시됐을 때 모습을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배달되는 건강한 식단 관리. 결국은 건강한 식사를 이제 배송을 한다는 거네요. 영양사 트레이너가 짜준 식단이 매일 아침 7시 전까지 배달된다. 새벽 배송. 3일에 한 번, 수도권 외 지역은 3일에 한 번, 3일치 분량. 앱을 통해서 식단 저쩌고 이렇게 이제 뭐 썼네요. 이렇게 맞춤형 온라인 PT, 온라인으로 PT, 그리고 식단 한 번에. PT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PT는 좀 싸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 뭐 오늘 운동량 확인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사업이 성공하려면 좀 쉽진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체크리스트,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SS 나오다가 노가 나왔어요. 무슨 질문에 대해서 무슨 체크리스트.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근데 내가 직접 앱을 만들고 배달업체를 섭외하는 것은 어렵다. 앱 개발업체나 배달 관련 업 종사자에게 맡기는 대안이 있다.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노인데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대안이 이제 빨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토타입 개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근데 프로토타입과 테스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영상에도 나왔었잖아요. 영상에도 나왔듯이.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실패를 통해 배운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 하지 마라.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분한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마라. 그래서 가볍고 빠르게 만들어라. 싸고 빠르게 만들어. 일단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저렴하고 빠르게. 그리고 고객한테 검증을 받는 거지. 이 고객한테 검증 받는 게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고객이 뭐,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잘못 만들었다는 뜻이 아닌 거지. 그래서 실패 요소로 하지 말고 개선 요소라 얘기하면 개선 요소, 수정. 그리고 다시 또 만드는 거, 이렇게. 고기 실패를 통해 배운다. 이 표현보다도,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완벽하게 뭘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하고 또 수정하고 하고 또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프로토타입과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자, 볼게요. 이건 지난번에 받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요? 그런데 식당 하나가 붙일 건가요? 아이디어는 현실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현실에서 구현됨으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예술품입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면 다른 관점에서의 생각도 촉진됩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일찍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세요. 첫 번째, 사업 아이디어가 고객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천재일 것입니다.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제대로 알고 솔루션을 찾고 잠재적 솔루션을 마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실험을 통해 아이디어의 기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단순히 제품 가격을 변동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 인내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나씩 모든 과정을 검증하세요. 피부과 반대로 실험 결과가 당신의 가정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방법.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냐고요? 고객에게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만이 알려준답니다. 모든 계속 배워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아셨나요? 아이디어는 현실이 아닙니다. 디자인 싱킹으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보세요. 본글은 시험 출판의 디자인 싱킹, 비즈니스를 혁신하다 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자, 아이디어와 테스트. 그리고 우리 여기 또 모르는 용어도 좀 나왔죠. 피벗. 피벗은 농구에서 나온 용어인데 한쪽 다리를 그대로 그 지면에 꽉 붙이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 다리로 몸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피벗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농구의 피벗처럼 피벗 전략은 그 본질적인 그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전환하는 것을 피벗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업 수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피벗.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고객 반응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개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피드백 양식 같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피드백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토타입 고객은 어떤 사람이고 프로토타입의 강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기타 피드백 등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양식이죠, 양식.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설문 같은 거 써도 되겠죠, 설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띵킹의 첫째, 어, 공감. 문제가 뭔가 공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정의하는 거. 그리고 디자인 챌린지 문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근거로 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아이다오의 그 쇼핑 카트처럼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프로토타입을 또 테스트를 통해서 또 검증받고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개선하고 또 프로토타입 만들고 검증받고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인 띵킹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MVP, 여러분들 MVP는 야구에 있어서는 가장 잘한 선수를 MVP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창업학에서는 MVP는 최소 기능 제품을 얘기합니다. 최소 기능 제품. 예, 알아두세요.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온 단어니까. MVP 그러면은 most valuable player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minimum viable product 여기 창업학에서는 여기 보시면은요. 차를 처음부터 이렇게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 오토바이 이렇게 차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부터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빗대서 이렇게 최소 기능 제품을 이런 식으로만 차를 처음부터 만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MVP로부터 스타트 누를 수 있는 점은 이 점은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익성이라든지 고도화 전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들려고 막 하지 말고 최소 기능만 들어있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먼저 보고 또 피벗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하든지 피벗을 하든지. 이것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이제 창업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린 스타트업이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린 스타트업. 린이 무슨 뜻이죠? 린은 얇다란 뜻이잖아요. 얇다. 그래서 매끈하다, 얇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화 시킨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그런 창업 방법이 바로 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고객의 그 피드백을 받아서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전략을 바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죠? MVP로 만드는 거죠. Most Viable, 미니멈, most가 아니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자, 그래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린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동안에 디자인 팅킹의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공감 뭐고, 문제 정의하는 건 뭐며, 그 다음에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는 어떤 방법으로 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을 고객한테 검증을 받아서 다시 개선하고,
이게 이제 디자인 팅킹의 5단계죠. 디자인 팅킹 5. 자, 요거를 머릿속에 술술 나오도록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그 수업의 주제가 이제 ESG 인공지능을 활용한 ESG 창업 캠프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ESG 창업 캠프. 우리가 첫 번째 3시간, 3번의 수업을 통해서는 ESG란 뭐다 이런 것을 우리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ESG 관련 스타트업들도 공부를 했었고, 예,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창업에 대해서, 창업의 방법론인 이제 그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ESG 창업 캠프인 거죠. ESG 앞서 시간에서 배운 ESG와 이제 창업 방법, 디자인 띵킹을 결합한 ESG. 거기에 또 하나가 더 결합됐습니다. 뭐라고? 인공지능이 결합됐습니다. 제가 그 디자인 띵킹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실습으로 무슨 뭐 맨날 종이 쪼가리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야구중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좀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금 생성형 AI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다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면 종이 쪼가리다 쓰고 뭐 붙이고 하는 이런 걸 생성형 AI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그 프로덕트 이게 결과물이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ESG를 AI를 활용한 창업 캠프를 기획을 했었고요. AI를 활용한 창업 캠프. 그리고 거기에 창업의 주제로서 ESG가 들어간 거죠. 그 창업의 주제. 근데 생각을 해보면 ESG에 안 걸리는 창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나오게 됐느냐? 디자인 띵킹. 우리가 이제 창업 교육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커지고 있고, 창업 교육 시장이 또 더 각광받고 있고, 창업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창업 교육의 방법으로서 디자인 띵킹. 근데 디자인 띵킹이 이제 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인공지능을 이제 디자인 띵킹 각 단계의 주제는 뭐라고? ESG. ESG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인데 어떤 뭘 써서 창업을 해?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바로 AI 활용 ESG 창업 캠프입니다. AI 활용 ESG 창업 캠프. 자, 그래서 AI 활용 ESG 창업 캠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차시별로. 근데 이 차시가 한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요. 차시가 한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 이 차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나의 저 수업 주제 있잖아요. 한 차시가 내가 볼 때는 한 3시간 정도는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시간 정도는. 3시간 정도는 수업을 해야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수업 주제를 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에서는 ESG의 개념과 미래 전망, 주요 용어, 그리고 ESG 시대의 유망한 산업, 뭐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활동, 액티비티는 팀 구성, 역할 분담, 그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죠. 팀을 만들고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팀 이름도 제작하고 구호도 제작하고, 그리고 ESG 스타트업들 이제 벤치마킹하는 거. 그리고 이제 팀별로 관심 있는 ESG 문제를 선정하는 거죠. 쓰레기를 줄이는 걸 한다든지, 뭐 플라스틱을 없애는 걸 한다든지. 그 ESG 설명을 했잖아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에 대한 디자인 띵킹 단계하고 방법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간과 문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ESG 창업 캠프, AI 활용 ESG 창업 캠프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렇게 이제 제가 활동 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AI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팀 이름을 만드는데 팀 이름 머릿속으로 하는 것보다 AI 도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구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AI 두 번째 그 차시에서는 이제 AI를 활용한 인터뷰 방법. 우리가 인터뷰가 뭐였죠? 설문. 우리가 이제 공감 단계에서 쓰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관찰, 그죠? 또 하나는 몰입, 체험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죠? 인터뷰, 설문이라고 그래요. 설문. 근데 그 설문 항목을 우리가 머릿속에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빨개질 듯이 아플 거예요.
빠른 시간에 되지도 않고. 근데 인공지능을 뭐 챗GPT한테 물으면 금방 뚝딱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제 또 내야 되잖아요. 문제를 공감하고 또 문제가 뭔지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또 아이디어 내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스캠퍼라든지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든지 브레인 라이팅이라든지 마인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는 챗GPT만큼 좋은 게 없죠. 생성의 A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이디어 도출 기법을 활용을 해서 챗GPT를 쓰면은 이게 아이디어가 무한 확장될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참 좋은 방법인 거죠. 이게 핵심이 핵심. 여기서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물어보자. 이게 핵심.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뭔지 아시겠어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혼자 떠든 건가? 네? 우리가 그 이제 그 창업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중에 이제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 내는 수업을 해보면은요, 아이디어 잘 안 내요. 아이디어 잘 안 내. 아이디어 내도 거지 같은 거 내고 뭐 이렇게 별로야. 응? 그런데 이거를 그 아이디어 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스캠퍼라든지 뭐 또 뭡니까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든지 브레인 라이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법을 써서 그 방법을 챗GPT한테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지. 아이디어를 내달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결과물이 잘 나오고 그걸 반복하면은 아이디어가 무한 확장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 그 저기 브레인스토밍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브레인스톰 그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내가 여기서 좀 흥분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런 부분이 되니까 핵심이 해결이 되는 거죠. 핵심이.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공유를 중지하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아이디어 도출, 챗GPT를 활용해서 아이디어 도출 정리.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죠. 프로토타입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팀별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AI 도구를 활용한 프로토타입 디자인. 이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죠.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완전 전문가들 프로그램, 디자인 전문가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다른 AI 도구,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 배운 거,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운 게 뭐죠? 이때까지 뭐 배웠어요? 챗GPT 어떻게 쓰는가? 챗GPT 수업과 업무 어떠죠?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그거 배웠죠? 그리고 또 뭐 배웠어요? 캔바. 캔바를 쓰는 거 배웠잖아요. 캔바 수업 2번이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앞서 수업한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로토타입 설명 자료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쉽죠. 피드백 어쩌고 요약 어쩌고 이런 거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 핵심은 AI를 활용한 설문 항목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도출 기법과 챗GPT를 잘 결합해서 아이디어를 무한 확장하고 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AI를 활용한 그 문제 공감 단계에서 이제 인터뷰, 그 얘기 있었죠. 인터뷰로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구글 폼이에요. 구글 폼. 구글 폼. 여러분들, 자, 공유 잠깐 중지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구글 폼, 나 할 줄 안다. 1번. 나는 모르겠다. 2번 해주세요. 구글 폼, 나 썼다. 평소에 구글 폼 쓰고 있다. 한 번도 쓴 적 없다. 2번. 답해 주세요. 1번, 1번. 나머지 사람 대답 안 하네. 근데 이제 2번이 맞네요. 구글 폼 써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 폼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폼. 구글 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창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을 공유를 해서 제 컴퓨터 화면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여기 구글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네. 자, 여기서 보면은 구글 폼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구글 폼이 있어요. 제미니도 있고 제미나이 구글 폼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구글 폼 보이시나요? 예, 요걸 클릭합니다. 예, 구글 폼 클릭하면은 구글 폼 나오죠. 저는 주로 강의 평가 설문을 구글 폼으로 많이 했는데요. 이걸 템플릿을 좀 더 볼까요? 구글 폼에는 연락처를 남기는 거 이런 것도 구글 폼 퀴즈, 행사 의견, 강의 평가 형사에 비슷하죠. 행사 참여 여부, 뭐 이런 것들, 약속 잡기, 파티 초대, 티셔츠 신청 이런 것들을 구글 폼을 써서 한다. 행사에 등록한다 이런 거. 또 업무적으로는 뭐 입사 지원서 양식, 주문 요청, 휴가 요청, 교육으로는 뭐 설문 강의, 설문지, 강의 평가, 고객 의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글 폼으로 된다라는 거죠. 구글 폼. 자, 그러면은 음, 뭐 뭐를 하나 구글 폼 실습을 해볼까요? 자, 강의 평가 이걸 우리 이제 다 수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강의 평가를 가지고 구글 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구글 평가. 네. 그러면은 지금 질문 있고 응답 있고 설정이 있잖아요. 위에 강의 평가. 자, 강의 평가. 그럼 무슨 강의 평가? ESG 강의 평가. 제거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ESG 강의 평가. 자, 강의의 짜임새, 내용, 강사 등에 관한 의견을 포함해서 방금 완료한 ESG 강의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ESG 강의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자, 강의 평가. 수업 이름 뭐죠? 수업 이름? 수업 이름. 수업 이름은 인공지능 ESG 교육 지도사. 자, 이건 단답형인데 수업 이름은 수업 이름은 수업 이름을 이렇게 답을 이게 못 쓰지. 단답형으로 하면은 이거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불러줘요. 불러줘. 단답형. 여기 보면 단답형도 있고 장문형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단답형 테스트를 써야죠. 그러면 대개는 뭐 수업 이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업 이름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수업 이름인데 답을 이제 답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네. 답을 단답형 테스트는 수업 이름은 이제 하고 강사는 뭐죠? 나도 이거 쓰는 게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ESG 그거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 이미지 파일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 ESG 이런 데서 이미지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이미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올 필요도 없는데 어이구, 너무 커졌네. 자, 단답에 그리고 강사 이거는 뭐 내 이름 쓰는 거예요. 강사 이렇게 강사 그대로 하고 단답형 해서 강사 누구 밑에서 그리고 노련한 정도 강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 시술 강의 내용 뭐 이런 템플릿이 다 있죠. 자, 그래서 자, 첫째 강사는 누구다라고 하고 노련한 정도.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강의에 쏟는 여기 보면 강의에 쏟는 노력 수준, 노력한 강사의 노력한 정도, 강사의 노력이라 하죠. 근데 그래서 첫 번째 강사의 노력이라는 항목에서 강의의 쏟은 노력 수준이 부족하냐, 괜찮으냐, 만족스러우냐, 매우 좋냐, 훌륭하냐. 그래서 각 행위에 대해서 응답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놓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다 항목을 더 추가하려면 추가할 수 있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부족한 게 제일 먼저 와. 이게 맞나요? 보통 훌륭한 게 먼저 오지 않나요? 훌륭한 거. 그죠? 요거를 잘못해 놓으면은 학생들이 잘못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기여도, 어, 강의 시작 시, 강의 종료 시, 뭐, 강의 시작 시 어떤, 어,
수준, 강의 시작 시 어,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강의 종료 시 잘 정리해 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필요 없으면 없애면 돼. 이렇게. 아니면은 형성, 강의 종료 시 형성 평가라든지.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만약에 이거 각형에 대해서 응답 필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강의 기술 및 대응 능력 이렇게 이제 잘 흥미 있었다. 효과적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태도지. 자, 이거 필요 없는 건 지우면 돼요. 이렇게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고 또 이렇게 다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강의 내용은 어떻다. 템플릿이 있으니까 편하네요. 자, 목표가 명확했고 잘 정리됐고 적절했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지우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이제 단답형으로 가장 가치 있나 개선할 수 있나 선택한 이유는 뭔가 이렇게 다 했잖아요. 자, 다 하면은 이거 참 이런 걸 다 하면은 객관식 질문, 이건 객관식 질문, 이건 주관식. 또 필수적으로 넣어달라. 강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잖아요. 그러면은 게시를 하면 돼. 게시. 그리고 여기는 뭐냐? 그 링크. 이건 링크. 이거는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ESG 강의 평가 미리 보기. 수업 이름을 좀 있는 거를 여기 이미지로 올렸어요. 잘못 올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 누구냐? 제가 얘기했죠. 부족함이 먼저 오는 것보다 훌륭함이 먼저 오는 게 낫다고. 그죠? 그게 실수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 괜찮았어. 아직 게시되진 않은 거야. 미리 보기야. 자, 그러면은 다시 미리 보기 모드에서 뒤로 돌아가면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 테마 맞춤형. 이거 꾸미는 거예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거 링크. 이 링크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서 개선할 수 있어요. 자, 게시 이러면은 이제 내 그 서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이 페이지에. 점 3개는 뭐라 그랬죠? 사본 만들기. 사본 만들기는 이제 내가 다른 평가 만들 때, 그리고 HTML 이런 거 안 쓰고, 앱 스크립트는 요거는 복잡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 요중에 여러분들이 알 거는 사본 만들기 요건 말면 돼. 4번. 그래서 또 다른 비슷한 거 만들 때 쓰고. 자, 게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응답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떤 응답이 있는가. 자,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 퀴즈로 만들기, 점수를 할당하고, 이건 응답, 관리. 이렇게, 이메일 주소 수집, 이렇게. 수정 허용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기본가. 네. 자, 퀴즈로 만들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응답은 아직은 응답이 없는 거죠. 왜? 아무도 안 했으니까. 자, 질문은 아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ESG 강의 평가에 대해서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그죠? 맞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공개한다.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한 내 서버에 게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요 링크 복사를 해서요. 자, 게시했죠? 그럼 요거를 단축해서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공유 중지. 채팅창에다가 제가 그 링크를 붙여넣기 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쉬는 시간에 평가해 주세요.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구글 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구글 폼 여러분들 만드는 거 배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활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구글 폼이. 네이버 폼은 서비스 중지되는 거 아시죠? 네이버 폼도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 글을 보고 문의 같은 거 남길 때도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우리가 따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PDF 파일을 주겠다. 응? 내 블로그 쓴 다음에 저기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PDF 파일을 주겠다. 이럴 때 사람들 그러면 수업한 PDF 파일 준다면은 많이 남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구글 폼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폼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니까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폼을 여러분들 그냥 일상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문 작성하는 제일 뭘까, 보편적인 방법, 내부 폼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거든요. 아, 내부 폼 서비스하지 않아서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걸 옮기라는데, 옮기기 귀찮아가지고, 처음부터 구글 폼으로 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이제 설문을 작성하면 자기 이제 그 계정이 계속 남으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구글 폼을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문조사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구글 시트에 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구글 시트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컨버트가 되거든요, 쉽게. 그래서 엑셀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어, 데이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걸로 또 이제 그 막대 그래프 같은 거로 이렇게 쉽게 이제 변환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업 후에 결과 보고서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런 걸 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엑셀 파일을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엑셀 파일을 원 데이터를 줍니다. 못 믿어서 그런지 원 데이터까지 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뭐 데이터가 있죠? 그죠? 설문을 조사한 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어? 엑셀 CSV인가 CVS인가?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챗GPT한테 이 데이터 주고 분석해 달라면 되잖아요. 그죠? 어,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 캠프에서 제일 그 핵심 중에 하나, 액티비티 창업 캠프 핵심 중에 하나가 설문을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지금 구글 폼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있어요. 원래는 조금 짧은 영상을 내가 넣었다가 쉬는 시간에 이 영상으로 내가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을 아주 그냥 쉽게 또 잘 해주는데요. 이거는 챗GPT한테 묻는 게 아니고 설문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인공지능 설문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Now and Survey라고. 그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챗GPT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 무료 서비스로도 편리한 게 있다라는 거 내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긴기도 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쉽게 이분이 설명을 하세요. 20대 투자는 대충 해도 된다고? 광고 못 난 보니까. 싫은데.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광고네요. 네. 할 수 없죠. 우리가 이분의 콘텐츠를 보니까. 네. 인공지능이 설문을 작성하고 결과 분석까지 해줘서 초보자도 쉽게 모든 종류의 설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족도 죄송합니다. 조사를 하거나 신제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듣거나 설문조사가 필요한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설문조사를 만들려고 하면 문항 작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Now and Survey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 무료로 무제한 설문 작성이 가능하고 응답자 30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Now and Survey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ow and Survey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하면 이렇게 패널 가입 창이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설문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패널로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위쪽에 설문 만들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직접 만들기를 클릭해서 문항을 하나하나 추가해 가면서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은 AI로 만들기로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아이디어랑 초안을 얻고 우리가 거기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설문을 생성할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팁은요, 바로 이 주제를 상세하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설문 주제 입력 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상세하게 입력을 하면 좋은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경험과 만족도라는 주제로 설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인공지능이 문항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각 문항마다 어울리는 유형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항들을요, 여기서 바로 삭제하거나 혹은 아래쪽에서 추가 생성을 통해서 더 많은 문항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벼운 설문이라면 그냥 여기에서 정리만 해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기 편집하기를 클릭해서 이 문항 작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설문 편집 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입력했던 그 주제가 설문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로고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표지는 이제 인사말 혹은 이 설문조사에 대한 소개 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바로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표지 사용하지 않음을 체크해서 표지 없이 바로 문항이 진행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각각의 문항들이 나오고요. 이 문항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문항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X 눌러서 문항을 삭제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여기서 문항 추가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객관식 단일은 우리가 답을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객관식이고요. 만약에 객관식 다중으로 하게 되면 복수 응답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아래 보면 로직 필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조금 더 설문과 문항에 적합한 응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스크린 아웃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새로 생겼고 위쪽에 스크린 아웃 형태다 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문항을 입력하고 보기를 입력할 때는요. 이렇게 각각의 보기창에 보기를 입력해줘도 되지만 만약에 보기가 많다라고 할 때는 아래쪽에 보기 일괄 입력을 눌러서 여기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보기들을 이렇게 엔터 쳐서 순서대로 입력만 해주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니오라는 답변을 한 사람은 스크린 아웃을 한다. 자, 그러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설문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가장 앞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2번 문항을 여기 오른쪽 상단에 문항 위치 이동을 클릭해서 1번 문항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문항으로 갔고요. 1번에서 2번을 선택하면 설문이 종료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문항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응답자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그 명수를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요. 이 할당된 응답이 초과되면 이 설문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응답자 할당도 역시 이제 여기 보면 1번 설문으로 사용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내가 각각의 문항에 응답자를 몇 명씩 줄 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항을 작성할 때 여기 문항 추가하기가 아니라 문항 가져오기를 클릭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설문 광장에서 자주 쓰는 문항들을 내가 가져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설문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구 통계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성별이나 직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클릭해서 한 개 가져오기 하면 바로 이렇게 문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항을 가져와서 쓸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외부 설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쪽 왼쪽 편집창에다가 내가 이렇게 텍스트로만 자, 문항이랑 보기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오른쪽에 바로 미리 보기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내가 2개 가져오기 클릭하면 바로 내 설문지에 문항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응답자 할당으로 만들었던 문항에 연령대별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죠. 이렇게 보기를 입력할 때요, 이번에는 보기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보기를 내가 선택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할 수 있고 혹은 제가 인구 통계를 눌러서 여기서 연령대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보기를 자동으로 완성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연령대마다 응답자를 몇 명씩 받을 건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항 추가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로직 필터에서 이렇게 선착순 배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경품을 선택한다 라고 할 때 이 경품의 수량이 정해져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응답자 할당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당된 응답이 선착순으로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감이라고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 라고 답한 사람과 혹은 사용할 의향이 없다 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의 다른 문항으로 가야 할 때 있죠. 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특정 문항으로 건너뛰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특정 문항으로 건너뛰기를 하려면 그 문항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항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사용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갈 거냐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문항 10번 문항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문항들이 있어줘야 이렇게 건너뛰기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은 그냥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 문항이 작업이 끝나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서 팔레트 모양 아이콘으로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제가 주황색으로 변경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설문지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만든 설문지를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뀐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이렇게 설문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쪽에 배포 단계로 클릭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문자 발송까지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아니면 QR코드 혹은 이렇게 웹 링크를 생성해서 이 링크를 뿌려주고 설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을 만들고 배포했다면 이후에 여기에서 결과 분석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요약과 개별 응답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이상 사용한다면 설문 분석 AI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문 분석 AI는요, 이렇게 분석하기를 해보면 분석 보고서에 시각화해서 나타내 줍니다. 내가 원하는 이렇게 형태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 보고서가 각각 나오게 됩니다. 설문 분석에서 주관식 답변을 시각화해서 제시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으로 워드 클라우드 기능도 존재하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는 불용어 제거, 동의어 묵음 처리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단어를 선정해서 시각화하고 이 이미지를 문서 등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 화면 아래에 있는 종합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설문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바로 영어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재분석 버튼을 클릭하고 입력란에 영어로 작성해줘 라고 적은 후에 재분석하기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보고서가 영어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언제든지 재분석이 가능합니다. 순위에서 가중치를 설정하여 재분석도 가능한데요. 분석 전 화면에서 순위의 가중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의 가중치를 1.0으로 설정하고 2순위는 0.5, 3순위는 0. 네. 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대충 다 설명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영상을 중지했습니다. 중지했고 다시 공유할게요. 자, AI 우리가 이제 그 구글 폼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고 이렇게 폼에 들어간 문항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고, 이 지금 Now and Survey는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만드는데 훨씬 구글 폼보다는 이제 복잡하지만 다양한 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특화되어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유료로 쓰면은 그 AI로 분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분석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구글 폼을 또 불러와서 이렇게 더 잘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 구글 폼 불러오기도 있어요, 기능 중에. 그래서 그 구글 자신이 만든 구글 폼 또는 남이 만든 구글 폼 불러와서 여기서 더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 폼에다가 그게 그 뭐죠? 데이터가 저장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걸 챗GPT한테 분석해 달라 그래도 되죠. 여기 유료로 쓸 필요 없이.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AI를 활용한 ESG 창업 캠프에서 일단은 팀 이름, 국어 제작 이런 거 우리가 챗GPT나 그 다음에 로고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저기 캔바 같은 거 이용해서 결국은 AI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관찰, 저기 문제 정의, 그리고 엠퍼시, 공감 단계에서 그 이제 AI를 활용한 설문 항목 개발 및 분석, 요게 이제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디어 도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디어 도출. 그리고 이제 창업이라는 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이 아이디어 도출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의 아이디어 도출 기법, 기존에 우리가 배운 아이디어 도출 기법을 챗GPT와 결합을 하면은 이제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아이디어가 무한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디어 도출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아이디어 도출이 제일 어렵죠. 이렇게 해보면 제일 어려워요. 자,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를 아까 저 이제 데이터 구글 폼에 데이터가 남는다 했잖아요. 그거를 주고 이제 챗GPT한테 주고 분석을 요청하는 거죠. 분석을 요청하는 주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약해달라. 뭐 주요 결과와 요약을 제공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문제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전부 다 프롬프트들입니다. 제가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를 분석해달라.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달라. 연령대별 차이를 분석해달라. 그럼 연령대별 차이를 분석하려면은 설문에 연령대 아까고 유튜버가 설명한 그런 연령대 그 체크란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응답을 분석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챗GPT한테 설문을 만들어 달라 그럴 때 객관식 맹문항, 단답형 맹문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스케일은 뭐 4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그리고 좋다부터 나오지 말고 그 나쁘다부터 나오게 좋다부터 나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선호도 파악 그리고 무슨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는 기능 우선순위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제안까지도 도출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디자인 팅킹에서는 이 챗GPT가 생성형 AI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은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AI한테 분석해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인데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 디자인 팅킹 수업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그 열심히 참여 안 해요. 아이디어 내려면 잘 안 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도출 방법 중에 이 스캠퍼 기법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스캠퍼는 7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죠. 대체, 결합, 적용, 수정,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 그리고 뭐 어떤 아이디어를 없애는 거, 거꾸로 한번 돼.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프롬프트를 제가 다 이제 옆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달라. 결합은 뭐예요? 이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의 기능을 결합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달라. 그리고 또 뭐예요? 적용. 그래서 다른 내용들을 이 문제 어떻게 다른 어떤 분야의 성공적인 어떤 내용을 여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수정해서 개선하거나 더 나은 결과. 수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 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은. 그리고 어떤 요소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거할 요소를 알려달라.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제거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꾸로 접근 방식을 거꾸로 해달라. 이렇게 전환해서 아이디어를 달라.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스캠퍼 기법 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알면은 스캠퍼 기법의 이런 용어들을 알면은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이제 제대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시킬 수 있겠죠. 그죠? 이 용어를 모르면은 뭐 스캠퍼의 이런 7가지 패턴에 대한 용어를 모르면은 뭐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인공지능한테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켜 아이디어를 내달라 할지 뭐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떤 기법을 이 스캠퍼 기법의 이런 변화의 패턴들을 알면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해서 대체 가능한 아이디어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결합해서 뭐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스캠퍼 기법을 이용해서 AI한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자,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게 있었죠. 크레이지 아이디어.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럼 크레이지 아이디어 돌아가 볼까요? 자, 크레이지 아이디어. 운회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문제 기술문. 그죠? 디자인 챌린지를 말하는 거죠. 문제 기술문, 디자인 챌린지. 자, 문제 기술문을 우리가 차트 중앙에 붙인다. 그래서
그 문제 기술문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서 가장 미친 아이디어, 가장 미친 아이디어는 뭘까요? 가장 자유로운 의견, 미친 아이디어라는 표현보다는 자유로운 의견이죠. 비판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학교에 애들한테 뭐 활기차게 아니면 뭐 공부에 집중하게 뭐 이러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분씩 댄스 배틀 타임을 같이 하고 이런 게 이제 좀 크레이지 아이디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그러면은 그 크레이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에 대해서 그래도 거기에 긍정적인 면을 세 가지를 뽑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면.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크레이지 아이디어 내는 것도 사람이 내고 긍정적인 면도 사람이 내고 세 가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긍정적인 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크레이지 아이디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쭉 쓰는 거죠. 노란 거는 노란 포스트잇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주황색 포스트잇 그리고 초록색 포스트잇 하는 사람들이 개선 아이디어를 이제 붙입니다. 예? 이제 리더가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읽으면은 모두가 그 내용을 잘 듣고 긍정적인 면을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라는 게 크레이지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갈까요?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 기법으로 스캔 보고 인공지능한테 크레이지 아이디어 기법으로 이제 문제를 도출하는 저희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죠. 자, 첫 번째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학생 이거부터 뭐 인공지능한테 시키지 말고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정의에 대해서 문제 기술문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서 애들한테 가장 미친 아이디어를 내라 하는 거지. 가장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그 가장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쳐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이제 인공지능한테 세 가지를 찾아달라 그러는 거지. 뭐 한 5가지 찾아달라 해서 그 중에 3가지만 써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긍정적인 면을 고려한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한테 요청하는 거죠. 왜? 아이디어 짜내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까지도 학생들이 해도 돼요. 어쨌든 크레이지 아이디어 도출하고 긍정적인 면 3가지를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근데 사실 긍정적인 면 3가지 정리 이거부터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부탁하고 또 인공지능한테 또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고려해서 개선 스마트한 아이디어라는 거는 개선 보완하는 아이디어를 내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누가 이제 평가를 해요? 사람이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 생성형 아이디어 제가 설명할 때 그 그림 하나 보여준 거 있죠. 옛날에는 사람이 만들고 인공지능이 평가했어. 유튜브 같은 거,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거,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죠? 사람이 만들고 인공지능이 평가를 했어. 그래서 추천도 해주고, 이거 봐라, 이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봐, 막 추천해주죠. 막 퍼뜨려주고 인공지능이. 자, 그런데 이제는 생성형 아이디어가 난 다음부터는 만들긴 누가 만들어요? 생성형 AI. 챗GPT가 만드는 거지. 이거 누가 평가해?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훨씬 쉽죠? 이렇게 크레이지 아이디어 기법을 이용한 AI ESG 문제 해결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저는 이거를 엄청나다. 디자인 띵킹에 있어서 이렇게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는 디자인 띵킹의 생산성을 창업 과정의 생산성을 10배 이상 여러분들 창업 사업 계획서 써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사업 계획서만 몇십 페이지 되는 거 쓰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거 챗GPT 때문에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디어도 내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마지막 남았잖아요. 프로토타입은 사실은 그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피그마라든지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전문 프로그램 말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익숙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운 우리 이번에 교육 과정에 뭡니까 캔바 선생님이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 캔바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캔바 중에 자,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새로 나온 거 있죠. 디자인랩. 이 엄청난 프로그램이죠. 왜? 레오나르도라는 AI에 이게
레오나르도라는 AI를 캔바가 M&A 해가지고 디자인 랩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무슨 AI였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응? 레오나르도라는 AI였죠.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캔바의 디자인 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프로토타입 만들기. 우리가 뭐 스케치를 해도 되는데 저처럼 똥손은 이 스케치를 해서 어떤 그림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드림 랩을 드림 랩이래 디자인 랩인데 디자인 랩을 디자인 랩을 선택하고 왜 떨어졌어? 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이게 뚝뚝 떨어지는 글자. 이거 지금 이게 지난번에 내가 이거 해결했는데 이게 여기서 자간에서 우클릭하면은 문자 넓이 전자 반자가 되는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로 돼 있어서 이렇게 글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반자로 해놓고 D 그죠? 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여기 한글 영어 입력 모드 있잖아요. 이거를 우클릭하면은 문자 너비가 위에 나와요. 이걸 반자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실수로 전자로 가면은 저렇게 자간이 넓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 랩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도 있잖아요. 디자인 랩에서 막 바로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쳐도 되는데 이게 계속 드림 랩이래. 디자인 랩인데. DSIG GMG. 자, 우리가 디자인 랩에서 이렇게 프롬프트 쳐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챗GPT나 또 리튼으로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나 리튼, 전 리튼 같은 데 가서 자, 뭐를 하려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엄청 그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복붙하면 되네요. 복사 붙여넣기.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렇게 한 이미지를 여기 긁고 왔습니다. 긁고 왔는데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 랩에서 제공하는 그 샘플 이미지들이 있어요. 거기 이미지에 커서를 두면은 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가 떠요. 그거를 이제 복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또는 저도 여기 참고할 이미지를 올려놨잖아요. 제 커서 보입니까? 참고한 이미지를 추가도 가능해요. 이미지 추가. 그리고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고 사이즈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만들기. 그리고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를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편집. 그죠?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를 우리가 캔버스에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완하고 싶으면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지 이게.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프롬프트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스타트업 한 군데 어떤 스타트업 지금 이게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 바베큐 레스토랑 체인을 하는 젊은 사장님이 있어요. 이름이 만제네야. 그 사장님이 또 요즘 산더미 미성 돼지국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대박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32 먹은 젊은 사장님하고 저하고 미국에서 코리안 브루퍼, 코리안 수제 막걸리 또는 코리안 수제 소주 펍, 코리안 수제 술, 그 펍, 레스토랑,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을 얘기하죠. 그런 거를 이제 만들자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이제 한번 지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이거를 좀 크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현대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쫙 있어요. 이거 사실 캔바에서 했으니까 캔바를 보여드리긴 하나. 자,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프로토타입 만든 거예요. 프로토타입 만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멋지죠? 그리고 이것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 만재 이렇게 나왔네. 코리안 브루법이라고. 응? 자,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 그 비즈니스 내용 발표할 때 이런 이미지 넣어서 발표하면은 훨씬 멋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거기 캔바에 보면 목업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목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문을 만들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 도출을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무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죠. 그 중에 사람은 좋은 거를 픽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캔바의 디자인 랩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 만들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1기 한 중간에 조인하신 분까지 해서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자격증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은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제시한 뭐죠? 과제에 대해서 충실히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얼굴을 뵙고 싶어서 객관식 문제로 해서 필기시험을 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참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밤에 가서 시험을 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ESG 창업 캠프를 이렇게 이제 내가 강의를 하고 나니까 이거 뭐 사지선다로 필딱고사 쳐서 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어둠 속에서 얘기만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국은 실습을 통해서 제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실습 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ESG 창업 실습 첫째, 여러분들 좀 그룹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다 사장님별로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하세요. 그 그룹별로 팀 이름, 서울 남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팀 이름 멋지게 지으시고요. 구호도 만들고 또 로고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인공지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죠? 캔바로 할 수 있어요. 캔바로. 자, 그래서 앞서서 이거 캔바 숙제도 이런 게 나왔을 텐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캔바 숙제도 되고 또 ESG 창업 숙제도 되는 거예요. 실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팀을 짠 다음에는 우리가 창업 아이템, 문제 해결 과제를 선정을 하는 거죠. ESG 관련된 거를 선정을 해요. 만약에 이거 아이디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많이 서치를 하세요. 벤치마킹. 타인의 아이디어를 서치를 하세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 문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했듯이 AI를 활용해서 설문을 만드는 거죠. 설문. AI를 활용해서 설문 만들기. 그리고 이제 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가치 제안을 만드는 거죠. 뭐 설문 결과도 AI가 분석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해서 프로토타입과 설명 자료를 만들기.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설명 자료를 만들기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빨간 걸로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과제로 내주셔야 됩니다. 빨간 걸로 해당됩니다. 이거는 개인 활동이 아니고 팀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팀을 구성을 하시고요. 자, 공유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땡큐. 끝났다는 처음 나오는 슬라이드죠. 이때까지 to be continued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땡큐. 끝났습니다.